사이다 무비튼. 대학 강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오빠한테서 연락이 엄청 와 있었다.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해보니 새언니한테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한다. 가뜩이나 새언니가 몸도 약한데 걱정이 되니까 자기 대신 새언니 상태 좀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마침 강의도 끝나서 바로 오빠 집으로 갔다. 새언니는 인터폰을 눌러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여벌 열쇠를 이용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터무니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입에 수건을 물린 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새언니 위로 아빠가 올라타 있었다. 소위 말하는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다. 아빠가 먼저 내 당황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런...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집을 빠져나갔다. 나는 아빠를 쫓아가기에 앞서 새언니 입에 물려있던 수건을 빼냈다. 방금 본 게 뭔 상황인지 전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입에 담기도 역겨웠지만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아버님이 아직까지도 손자가 안 생긴 건 나랑 남편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일단 당신이랑 시험해보자면서. 새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친딸인 나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덮치다니 새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나는 별말 없이 그저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과하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새언니는 그 후로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계속 울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일단 혼자서 못 움직이는 새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오빠한테 전화하려 하니 새언니가 부탁이니까 제발 아무 말 말라면서 내 휴대폰을 꽉 쥔 채 놓아주질 않았다. 새언니의 심정을 헤아리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심정이었지만 처음부터 오빠의 부탁을 받고 새언니를 보러 간 거였기 때문에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치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방금 전 일어났던 역겨운 일을 오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치만 나는 결국 용기를 내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오빠는 아내 좀 부탁할게 라고 말하곤 바로 전화를 끊었다. 오빠의 목소리에 살기를 느낀 나는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치만 새언니를 병원에 혼자 두고 갈 순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대기실에서 새언니의 진찰이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웃 사람한테서 우리 집에 큰일이 났다고 연락이 왔다. 경찰차랑 구급차가 와서 난리라고 한다. 아빠는 얼굴에 피칠갑이 된 채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옷이 피투성이가 된 오빠는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현실을 마주하니 손발이 떨렸다. 그 후 오빠는 조사를 받으면서 아빠가 저지른 짓을 전부 경찰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났다. 새언니는 소리 높여 울고 있었고 오빠도 새언니를 이런 꼴로 만든 아빠에게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건지 새언니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오빠도 새언니에게 미안, 정말 미안해 라고 계속해서 사과했다. 오빠는 내 전화를 받고 나서 하던 일도 팽개치고 바로 집에 갔다고 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그러게 이때까지 애도 안 낳고 뭐 했냐? 어차피 내 애를 배도 똑같은 피가 흐르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라면서 정색하자 엄마는 한술 더 뜨면서 어머나? 라면서 아빠가 저지른 역겨운 짓에 조금 놀라고 말았다고 한다. 그 후에 오빠는 이성이 끊어진 채 아빠의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구타했다고 한다. 엄마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아빠를 두둔하길래 오빠는 하마터면 엄마도 때릴 뻔했다고 한다. 그 후에 아빠는 3일 정도 입원한 뒤 경찰에게 체포됐다. 하루빨리 손자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재촉했는데도 애가 생길 기미도 안 보이길래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데 경찰이 아 그러셨군요
라면서 넘어갈 리가 없었다. 새언니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불행한 사고로 이미 타계했다고 한다. 그래서 새언니의 가족한테 들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도 발각됐다. 아빠가 저지른 악마 같은 행동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게도 강간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 그치만 새언니는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정신 불안 상태가 되고 구역질을 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당시 나는 대학교 4학년에 집에서 통학 중이었고 이미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다. 그치만 더 이상 저런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새언니도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혼은 원하지 않았고 시댁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기로 했다. 그 후 나랑 오빠는 바로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 애초에 오빠는 집 근처에 새 집을 막 구한 참이었는데 바로 팔아넘기고 이사를 갔다. 그리고 오빠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학교 근처여서 근처에 넓은 아파트를 빌려서 나랑 오빠 부부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기로 했다. 그치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짓과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한바탕 난리를 친 것 때문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추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랑 오빠는 이게 새언니한테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해서 오빠는 하던 일을 관두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길을 택했다. 새언니는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오빠는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외국에서 사는데 큰 거부감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빠는 내게도 함께 살 것을 권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오빠를 따라가기로 했다. 물론 이 사실은 부모님께 한마디도 안 했다. 오빠는 일을 그만뒀지만 애초에 해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 연락이 와서 해외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고 한다. 나도 이민한 후에 오빠한테서 일을 소개받았다. 나는 오빠 부부와 셋이서 살게 됐고 새언니의 마음의 상처는 이민 생활 중에 천천히 치료가 됐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 남아있던 부모님은 이웃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다고 한다. 특히 새언니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대? 부럽다, 부러워. 이쁨 받았었기 때문에 아빠를 벌레 보듯 보고 엄마도 남편이 며느리를 덮쳤다는데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했다지?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대? 라면서 손가락질 받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한다. 언제 한번 돌아올 거냐는 질문에 오빠랑 입을 맞춰서 거절을 했다. 아빠와 절연한 뒤 3명 다 휴대폰을 바꿨지만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빠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다. 듣자 하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홀몸이 된 후 연금이 나와도 세간의 시선 때문에 밖에서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이 당신과 마주치면 침을 뱉은 적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새언니에겐 친척이 없지만 부모님 친척들은 멀쩡히 살아있어서 친척들한테서 쓰레기, 짐승, 망나니 등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용건이 뭐냐면 일본에 돌아와서 다 같이 살자는 말이었다. 그때가 이민 후 2년 정도 지났을 땐데 오빠는 슬슬 용서해주는 게 어떠냐고 했다. 맘에도 없는 소릴. 오빠는 지금도 아빠 일을 떠올리면 그때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진심으로 내뱉는다.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죽고 싶으면 오빠한테 직접 연락해 보시지 라고 물어봤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론 연락이 전혀 없었다. 아빠랑 전화했던 걸 오빠와 새언니에게 말할 생각은 없다. 지금 평온하게 지내는 새언니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진 않다. 게다가 새언니 뱃속엔 쌍둥이도 자라고 있다. 오빠는 매일 새언니의 부푼 배를 쓰다듬고 새언니는 영화처럼 따뜻한 화로 앞에서 곧 태어날 아기들에게 줄 양말을 짜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아빠는 두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긴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애 낳으라고 스트레스를 준 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새언니가 애를 낳고 매일 행복하게 웃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